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같이 찍게 됐는데 오늘은 저희 카페에서 쇼핑몰 하면서 유료 프로그램을 어떤 거 쓰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좀 답을 드리고자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거의 1인 쇼핑몰이죠. 직원 없이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효율적으로 혼자라도 두 분이라도 정말 수십억 매출을 일으킬 수 있구나 이해나 좀 수긍이 되실 것 같고요. 쇼핑몰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변에 보면 매출이 커지다 보니까 커지는 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좀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물론 사람 직원 있으면 좋죠. 또 거기에 반해서 사람을 또 뽑게 되면 매달 나가는 인건비와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직원 뽑는 거 없이 최대한의 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핑몰을 하게 되면 맨 먼저 상품 등록을 해야 됩니다. 상품 등록을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상세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상세 페이지를 제작에 있어서 가장 잘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캔바입니다. 재미님, 캔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는 둘 다 포토샵을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디자인 툴은 무조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처음에는 미리 캔버스와 망고보드를 사용했었어요. 한국 회사들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쓰기에 조금 더 편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캔버스랑 망고보드는. 한글 폰트도 두 회사가 조금 더 많이 예쁜 걸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와 망고보드를 예전에는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저희 캔버로 옮겼죠. 미리 캔버스와 망고보드를 예전에 사용하다가 캔바로 정착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캔바만의 장점이라던가? 우리나라 상세 페이지에 맞는 템플릿이나 이런 거는 미리 캔버스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캔바보다는. 근데 캔바로 옮긴 이유는 무조건 AI적인 부분이 캔바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캔바로 옮겼고, 아직도 캔바가 완전히 익숙하진 않지만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더 활용을 더 많이 해보려고. 예전에 저는 사실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소니한테도 많이 말했었는데, 조직의 힘으로 팀원들끼리 함께 힘을 합쳐서 성장하는 그런 회사를 되게 많이 좀 꿈꿨었는데, 조금 요즘은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는 디자이너도 저는 필요했었고, 마케터분도 필요했었고, MD도 필요하고, 좀 그런 부분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캔바 같은 툴들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돼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작은 로고를 만들고 싶어도 크몽에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아시는 분한테 부탁을 하거나 전문 디자이너를 찾았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툴들이 너무 좋아서, 특히 캔바가 좋아서 간단한 로고나 뭐 그런 그림 그리는 것들은 다 캔바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결과물도 꽤 만족스러워요. 한 명의 디자이너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캔바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창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가 아닌데 디자인 툴을 쓰다 보니까, 진짜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 예쁘게 만든 상세 페이지의 퀄리티를 따라가기는 사실 쉽지 않다. 디자인적으로 이걸 외주에 맡긴다거나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할 경우에 원하는 수준만큼의 상세 페이지, 진짜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훌륭하고 기획적으로도 훌륭한 상세 페이지를 얻으려면 사실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요. 100만 원 넘는 건 진짜 우습게 상세 페이지가 정말 비싸거든요. 조금 디자인적으로 디테일은 떨어지지만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디테일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성비 측면에서는 캔바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사실은 디자인에 대해 진짜 고민 많았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많아가지고 외주 디자인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좀 제가 좀 불만족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실력이나 워낙 이렇게 좋았는데, 이제 제이미가 추구하는 생각하는 디자인이 좀 네. 맞지 않았던 거죠. 워낙 이제 완벽주의이기도 하고. 정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의뢰를 했는데 제가 원하는 수준만큼 안 나오니까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번 회사에서 불만족, 여기는 좀 그 회사가 문제야. 그래서 2번 회사로 옮겼는데 또 불만족. 근데 이게 반복돼요. 1번, 2번, 3번, 3번 다 불만족. 그때부터 전 느꼈어요. 내가 내가 문제였구나. 제가 좀 무리한 거를 요구하진 않았나? 그때 가서 사실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외주 디자인 회사는 좀 찾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디자이너를 좀 채용하고 싶을 때도 있었잖아요. 인건비를 들이는 건데 그걸 다 활용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도 좀 고민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캔바를 좀 깊게 좀 탐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캔바를 조금 더 공부해서 캔바로 조금 더 해보자.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캡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프리미어도 사실은 편집할 줄 모르거든요. 보통 보면 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이제 프리미어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게 가장 좀 일반적이다 보니까 좀 유명세를 탔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캡컷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캡컷은 저희가 핸드폰으로도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편집해야 될 때는 캡컷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컴퓨터로 편집할 때에도 이제 캡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뉴 같은 것들이 직관적이고 한국어 버전도 다 지원이 돼서 되게 쉽게 편집을 할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뭐 프리미어에서도 지원되는 거지만 자막이 자동 지원이 돼요. 우리가 방송을 찍으면 자동으로 자막까지 나오게 돼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또 스티커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이 캡컷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처음에 프리미어로 좀 처음에 적응을 할 걸 그랬었나? 라는 생각이 계속 좀 들긴 들었어요. 뭐 차이가 있나요? 뭔가 기능적으로 무조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동영상까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부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쉬운 프로그램에 정착을 하긴 했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좀 정석적으로 프리미어에 적응을 하려고 노력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는 조금 들어요.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이제 프리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뭐 저희는 프리미어를 사용한 건 아니지만 진입 장벽 같은 게 좀 느껴져서 또 예전에는 캡컷이 또 무료였어요. 지금은 또 일부가 유료가 전환이 됐는데 무료였기 때문에 또 캡컷을 사용하게 된 계기도 있습니다. 그 AI적인 그런 것도 그쪽이 훨씬 더 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또 이러다가 또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또 처음부터 배워야 되면 너무 여튼 그렇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플레이오토입니다.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옥션, 올웨이즈 뭐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저희가 입점해 있는 플랫폼도 20개가 넘어요. 근데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일일이 다 들어가서 원래는 주문을 다 확인을 하고 이제 배송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오토라는 주문 수집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오토가 좋은 점이 뭐냐면 주문 수집도 되지만 우리가 상품을 등록할 때에도 플레이오토에만 등록시켜 놓으면 플레이오토에서 각 플랫폼으로 뿌려주는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플레이오토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플레이오토랑 비슷한 솔루션들이 사방넷이랑 이지어드민 있어요. 그 세 개를 다 검토를 다 해봤어요. 다 깔아보고 이제 소니와 같이 다 사용해보고 무료 그 테스트 그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다 사용을 해보고 가장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게 플레이오토인 것 같아가지고 플레이오토를 썼고 사방넷은 조금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때 못했었죠. 그쵸?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작할 당시만 해도 몇 개의 프로그램을 좀 돌려본 결과 이게 플레이오토가 가장 좀 쉽고 직관적이다. 우리한테 좀 맞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 오게 됐네요. 몇 년, 한 3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이런 주문 수집 프로그램은 나중에 바꾸는 게 진짜 일이어서 사실 거의 못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토가 정답이 아니고 그 각 솔루션들을 다 경험을 해보시고 가장 적합한 거, 가장 마음에 드시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토도 처음에는 적응하는 거가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 기능을 완전하게 다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딱 저희가 필요한 것만 하고 있고. 플레이오토도 제가 100%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약간 뭐랄까 접속이 잘 안 된다거나 뭐 로딩 시간이 좀 걸린다거나 약간 그러한 단점은 또 있어요. 하지만 100% 이렇게 아직 뭐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 나왔기 때문에 플레이오토를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오토에 조금 불만인 건 좀 비싼 것 같다는 느낌? 그런가요? 그렇군요. 나는 좀 비싼 것 같아요. 약 비싸다는 느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은 빅셀입니다. 빅셀은 진짜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솔루션인데 쿠팡 셀러이시면은 되게 추천드리고 특히 저희는 수큐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진 계산이 사실 조금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로켓 그로스도 막 여러 군데에서 떼가고 광고비도 있고 뭐 입출고비, 보관비, 수수료 다 따로 있죠. 물건 한 개가 팔렸을 때 우리 손에 얼마나 이제 이익이 되는지를 스큐 한 개일 때는 일일이 뭐 엑셀로 저희가 뭐 계산해서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지만 스큐가 많아지게 되면 크기에 따라서 입출고비도 달라지고 보관비도 25년 1월부터 달라질 예정이죠. 로켓크로스 같은 경우에 스큐가 다양해지다 보면은 광고를 또 다양하게 세팅을 하게 되고 실순이익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빅셀입니다. 쿠팡의 광고랑 또 재고랑 다 연동이 돼 있어요. 아침 9시 되면 이제 빅셀에서 문자가 옵니다. 전날 순이익이 얼마인지 매출이 얼마인지 이게 다 집계가 바로바로 되다 보니까 광고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지 어제 뭐가 이제 수익이 좋았고 뭐가 광고 효율이 안 좋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보니까 셀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깜깜이거든요. 사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깜깜이인 저희 셀러에게 눈을 좀 뜨게 해줬다고나 할까? 약간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좀 루즈해지는 그 시점이 있었어요. 정말 계속 성장하다가 정말 더 성장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타이밍에 빅셀을 만나서 더 성장할 수 있겠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될 정도로 저한테 되게 많이 인사이트를 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커지는데 그에 따라서 광고비도 커지게 되잖아요. 입출고비라는 것들은 자동으로 연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초기에 값을 세팅을 할 때 뭐 상품 원가라든지 입출고비 같은 것들은 쿠팡에서 정확한 비용을 확인을 하고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좀 번거롭지만 번거로움에 비해서 얻는 우리가 효과는 되게 큰 것 같고요. 또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연동이 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쿠팡 자료를 끌고 오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엑셀에서 진짜 벗어나고 싶어 했거든요. 마진을 관리하는 엑셀표를 둘이서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엑셀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그런 솔루션을 좀 찾아달라고 주문을 했었고 좀 찾다가 엑셀이 제일 좋아 막 그러게 됐어. 왜냐면 너무 쿠팡 그게 너무 복잡한데 그것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그런 프로그램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 둘 다. 엑셀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임의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명 거기서 뭔가 오류도 있을 것 같고 좀 뭔가 다른 좋은 게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빅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스큐 많으시면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사실 플레이 오토는 좀 비싼 감이 있었는데 빅셀도 10만 원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유료 프로그램은 라이트룸입니다. 저희 둘 다 포토샵을 잘 못해요. 사진을 스마트폰이 아니라 미러리스 카메라로 좀 힘줘서 찍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편집을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도비사의 라이트룸입니다. 네, 쇼핑몰 하시는 분들 사진 진짜 고민 많으실 거예요. 사진도 진짜 비싸거든요. 진짜 작품이잖아요, 사진은. 전문가분들이 해주시는 거 진짜 비싸가지고 여기서는 실제로 사진을 배우셨어요. 급한 건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소니가 많이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직접 보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사용하는 게 라이트룸입니다. 네, 라이트룸도 되게 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초보자가 사용해도 굉장히 그럴듯한 사진이 잘 나오게끔 보정을 잘 할 수가 있다. 핸드폰 찍으면 뭔가 아쉬운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확대를 한다든가 2% 부족할 때가 느껴지시거든요. 그때는 미러리스 카메라나 DSLR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라이트룸에서 편집하면 굉장히 전문가가 찍은 듯한 그런 퀄리티의 사진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챗 GPT입니다. 챗 GPT는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잘 아실 텐데요. 재민님은 챗 GPT 언제 사용하고 계시죠? 사실은 뭐 챗GPT를 많이 활용하는 셀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다들 너무 스마트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가장 최근에 쓴 건 어제였는데 챗GPT한테 이제 넣고 싶은 문구를 넣고 영어로 번역해줘라고 해서 영어 번역을 얻었고 영어 번역만 얻으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이걸 이모지로 꾸며줘 했더니 그 텍스트에 맞는 귀여운 이모지들을 사이사이에 넣어서 엄청 잘 꾸몄더라고요. 자료에 대해서 궁금할 때 챗GPT한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그거의 출처까지 물어보면은 링크를 주더라고요. 그럼 들어가서 어떤 기사인 건지 보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챗GPT? 챗GPT가 너무 좋고 질문만 잘 해도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충분히 학습을 잘 시키고 챗GPT와 정말 친하게 잘 지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까지도 잘 한 번에 이렇게 답이 안 나오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하면 그 친구는 지치지 않는 친구니까.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들은요, 저희가 직접 내돈내산 프로그램이에요. 어떠한 업체에 뭐 광고비를 받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온라인 사업을 하기 이렇게 좋은 때가 있었나? 정말 프로그램이 너무 잘 나와서 과거에는 정말 실행을 못했어요. 너무나 이제 거창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하지만 요즘에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너무나 좋은 툴들이 많아서 그런 툴들만 잘 사용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둘이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 부족할 때가 정말 많아요. 진짜 시간이 너무 귀해요. 저희의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세이브할 수 있는 툴이 있으면 진짜 둘 다 되게 많이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관심이 너무 많고 1인 이제 작은 소상공인 분들은 무조건 계속 이런 부분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의 업무 효율성을 늘려주는 거라면 언제든지 너무나 관심을 갖고 좀 보는 편이에요. 플레이오토 같은 경우도 그걸 쓰지 않았을 때는 각 쇼핑몰별로 들어가가지고 엑셀 내려받고 어쩌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캔바를 이용 안 한다고 했을 때 디자이너분, 외주의 디자이너분이랑 소통해야 되고 소통하는 시간, 그것도 진짜 비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추천하거나 기대 이상이다, 돈 낸 만큼 값을 했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오셔서 뭐 질문을 해주시면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이런 형식으로 또 답변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